자, 2020년 7월 8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기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우리종금, 지니틱스. 오늘도 역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세 종목 분석을 해볼게요. 자,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고요. 2010년 정도에 상장을 해서 시세를 조금 주고 하락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기존에는 이 평균적인 이 회사의 가치가 요 정도에서 한 2, 3년을 놀다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저항이 되고, 그 뒤로 주가 이제 이 차트 자체가 하락을 했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하네요. 뭐 요새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핫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 상승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월봉상에 보면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하락하던 추세는 넘어선 그림이에요. 그죠? 이제 방향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의 월봉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투자를 좀 길게 해봐도 큰 손실은 없을 확률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대 월봉인 거고. 근데 이제 월봉상에서 이 바닥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200% 정도 상승을 한 그림이네요, 월봉은. 근데 주봉이랑 일봉을 보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 전환했던 거를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뭐 기존의 거래량 같은 거는 크게 먼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뭐 매물대 정도만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시세는 잘 내고 있어요. 시세는 잘 내고 있고, 조금 애매해. 자, 이제 각도도 이렇게 급해졌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단 자리가 있어요. 그 윗꼬리를 단 자리가 요 자리 3,310원 정도 윗꼬리를 달았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이 장기 이평선 2,500원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그림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거래량을 터졌던 몸통 자리를 넘어섰고,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길인데, 거래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고는 있는 거래량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 3,310원 부근까지는, 3,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양새는 갖춰진 거예요. 모양새는 갖춰졌는데,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맞고 떨어진다. 한 번은 한 번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에 상응하는 이 거래량이 적더라도 모양을 한번 만들고 뭐 모양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들고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 차례 2850원 부근에서는 못해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뒤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3310원 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모습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장기평선이 이게 이평선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 그대로 뭐 내려 꽂는 각도는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에서 이제서야 추세를 돌리려고 이 이평선들이 돌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드물어요. 즉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 차례 어디 요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이평이 자리 잡으면서 그 뒤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 중에 하나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평선들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승을 해갖고 한번 올려다 놓고 결국에는 다시 내려앉으면서 이 장기 이평선, 이 부분만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에클론 할 때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꾸준하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려면 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 당장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상승이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는 보장이 나오려면 그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기존의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밀리면서 사실 요런 자리를 아직 한번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3140원, 3150원을 넘어서면 3300원 부근, 315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일단은 한번 맞고 다시 눌리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쏘았다가 오버슈팅이 나와서 여기 3,500원에서 3,600원을 확인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처럼? 아까 봤던 웨클론처럼. 웨클론을 보더라도 그런 그림이거든요. 얘도 한 번 더 찍었잖아요. 근데 대신 얘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전에 이날 거래량보다 훨씬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뛰어넘는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뉴스거리가. 그러면 이 3기 오토 모티브라는 종목도 그런 이슈가 나와야만이 빠르게 상승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한 번은 여기 맞고 밀릴지언정 한 번은 확인을 했다가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더라도 확인하고 그 다음 지켜주는 자리가 나타나면 그 뒤에 한번 튀어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통 주식이 어마무시한 종목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만 주씩은 좀 걸려 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 주식은 있네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게 이 뭐라 그럴까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 같이 생긴 종목의 거래량이네요. 아직은. 요렇게 요런 자리가 1차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요거보다 분봉상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세게 들어온 게 없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거래량이 꽤 되네요. 거래량이래. 유통 주식수는 꽤 돼요. 근데 분봉상에는 되게 너무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래량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분봉상은. 근데 유통 주식수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3,150원에서 3,200원 사이가 되는 거고, 넘어서면 3,300원, 오버슈팅이 나오면 3,500원에서 6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2,500원짜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 조금 더 강한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분봉상에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 분봉의 흐름처럼 보여지는 그림인 거예요. 일봉상에서 가장 많이 터졌다. 월봉상에서도 그럼 매한가지겠죠. 그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다라는 건 이제 얘도 뭐다?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월봉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하나의 피레침이 완성이 됐잖아요. 바닥에서의 거래량 들어오면서 피레침은 뭐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대신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중간값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번 달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매물을 확인하지 않고 빵 뚫고 올라섰다가 위에 있는 매물대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은 이 기존에 윗골이 달았던 이런 자리들을 확인을 아직 정확하게 다 안 했어요. 그죠? 완벽하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날 이 양봉 이 피레침이 나왔던 요 자리마저도 요 자리의 고점이 어디예요? 3,100원이거든요. 자, 3,100원이에요. 그럼 이 자리마저도 지금 사실 요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몸통을 애초에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났으면 굳이 이 캔들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올렸다가 내려 앉혀놨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에 이 몸통 부분이 저항이 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3,100원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적은 거래량이 아닌 거고, 그러면 얘가 3,100원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뭐 3,150원에서 200원 혹은 3,300원까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요 거래량보다는 이 월봉상의 거래량이 좀 더 커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이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게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즉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당장은 한번 힘이 받아갖고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뭐다?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또 내려오는 그림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요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거래량도 요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번 달이 지났을 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뭐 한번 조정을 받던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슬금슬금 개관하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차트예요. 일단 위에 저항대가 아직은 남아있고 그 저항대를 완벽하게 흡수를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윗꼬리를 달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갖다가
다시 내려올 때 2,500원짜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우리종금. 자, 은행 관련주죠. 사실 우리은행이 우리종금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종금이 우리은행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동전주긴 하지만 상폐될 일은 없는 주식이에요. 그죠? 상폐될 일은 없는 주식. 상폐될 일은 없는 주식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은행권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은행권 뭐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그 다음에 IB 투자인가? IB 투자가 아니잖아. 뭐죠? 그 이정재가 선전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막 기타 등등 은행권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은 우리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어요. 나머지 은행들은 다 일본 쪽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IMF 이후로 다 뭐 흡수되고 해서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운영하는 이 은행은 농협하고 우리은행 말고는 없다라는 거고, 어차피 상패가 될 일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럼 일단 월봉부터 보면 추세가 계속 하락세였어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큰 추세는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고, 이게 하락을 쭉쭉쭉쭉쭉쭉 해주다가 요 자리에서 하락을 한번 돌려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가졌었던 부분이에요. 뭐 예전에 우리은행 종목이 900원인가 1000원까지 갔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이슈로 이틀인가 하루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꼬그러졌는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렇게 차트를 보면 요때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들을 하나하나 따먹는 이평 따먹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요 자리까지. 그죠? 장기평선 하나 대부분 요러죠. 장기평선 하나 남겨놓고 그 전에 있는 장기이평선 부분에서 맞고, 여기서 좀 버티는 종목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고 이 위에서 버티지 못하면 결국 다시 내려앉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이제 이날을 기준으로 올라가던 추세가 다시 또 밑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다시 밑으로 바뀐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폐될 일은 없겠지만, 뭐 200원, 300원을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렇게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이 매출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줄을 수밖에 없겠죠. 왜? 금리도 인하가 되고, 그죠? 금리도 인하가 되고 뭐 기타 등등이 다 인하되고, 또 부동산도 규제가 됐고, 1인 1주택 이상은 뭐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전세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이자 받을 거리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라는 거고, 은행 금리가 낮아지니까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성향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부동산도 맡기고 뭐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투자 말 그대로 유동성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 그죠? 예치금도 아직 주식 담보 예치금도 4조 정도가 개인 물량으로 남아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은행권에 돈을 굳이 처박아 놓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로 인해서 은행이 뭐 도산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실적이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이 모양인데, 그죠? 실적이 안 나타나면 그 주가가 더 상승할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고 하면 잡았어요. 피봐. 잠시만요. 녹화 잠깐만 중단하고요. 죄송합니다. 모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와 피가 장난이 아니네. 그 피가 내 피인지 누구 피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우리종금이란 종목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은행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 회사 우리은행이라는 은행 자체가 사실 권위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방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은행을 찾기 힘들어요. 경기도 서울권엔 많이 있지만 다른 은행들보다 뭐 국민은행 그 다음에 뭐 농협 뭐 지방으로 갈수록 농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런 게 많죠. 우리은행은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 고향 전주에서도 우리은행 찾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고점을 만들었던 게 650원짜리인 거고, 얘는 좀 상승을 많이 해서 오바가 나온다 하더라도 715원 이상을 올라갈 힘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 우리 종금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던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하면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즉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겠죠. 그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뭔가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얘는 다시 한 차례 이 1,000원을 보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거래량 들어왔던 요 자리가 820원, 그리고 바닥 자리가 요 자리인데 605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건 이게 실패했다라는 거고, 혹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자리가 5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 깼다가 다시 올려놨다라는 개념이면 얘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와 이건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예요.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일단 바닥을 찍고 그나마 이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급등하는 이 추세는 꺾인 거고 이 바닥에서 그나마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530원. 일본 기준으로 따지면 530원, 그리고 혹여나 좀 더 밀려서 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에 500원. 500원. 근데 굳이 여기까지 빠지면 얘는 이 50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까지 혹여나 빠진다면.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혹여나 내가 샀고 들고 있는 자리라면 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들고는 가볼 수 있어요. 들고는 가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다시 추세를 그어놓을까요? 큰 추세, 작은 추세. 이 지금 추세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벌써 3번을 지지받은 거잖아요. 1번, 2번, 3번. 이제 한 번 더 눌리면 깨진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위로 가는 이 추세는 아직도 그닥 때리지 못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일단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차적인 자리가 582원 정도. 여기를 넘어서면 솔루션님 어서오세요. 여기를 넘어서면 여기네요. 600원을 넘어서야 다시 한 차례 680원 정도까지는 한번, 680원에서 700원, 여기가 얼마입니까? 7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700원 정도까지.
그래도 500원에서 700원이면 그래도 거진 한 3-40%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려는 요 자리 700원대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680원에서 700원에 노려보려면 지금의 자리보다는 차라리 600원 위로 올라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직 이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일단 추세는 한번 돌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돌렸죠. 이 추세대를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릴 때 이 추세대 상단에서 일단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떨어지면서 이 추세대 지지 하단으로 내려오면 나가리 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한 1년을 이 안에서 박스 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추세대가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처음에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눌리는 거고, 그러면 이젠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전한 거고, 조금 더 이탈을 해도 이 추세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대신 올라올 때 무조건 600원이 큰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엔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추세를 돌리긴 했지만 아직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으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매수 매도로 이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밑으로 빠지지 말고 위로 올라타야 한 차례 올라와서 지지받다가 한 단계 계단식 상승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680원에서 700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700원인 거고, 그런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요 자리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900원대까지. 대신 그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죠? 700원을 정말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말씀드린 대로 7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서 얘가 올라탔다가 여기까지 다시 밀리지 않고 이 위에서 아까 그 3기 모티브 그런 것처럼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 900원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은 걸릴지언정. 대부분 요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오늘도 그런 종목이 있었나 잠깐만 볼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바탕 올라와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고 대신 얘는 이제 중간중간 슈팅이 한 번씩 나오면서 매물 확인을 했죠. 요런 슈팅이 나와야 요런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 또 다른 걸 하나 또 있나? 어떻게 보면 시너지 같은 경우도,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와서 옆으로 위아래 횡보하다가 대신 얘는 위아래 변동폭을 하면서 한번 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줘야 된다. 이 오리엔트 전공도 뭔가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대신 요 밑으로는 빠지질 않는 그림이 나온 거고. 뭐든지 주가는 이 차트에서 이게 시세를 줄 거냐 꼬라 박을 거냐는 어느 정도 지점에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신 지켜는 주는 건 좋은데 계속 그 자리를 너무 자주 때린다, 그러면 이건 깨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놈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학교 가서 맨날 숙제를 안 해갖고 두드려 맞아. 근데 오늘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으면 정말 죽겠죠. 대신
오늘 맞고 한 3일 걸렀다가 오늘은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맞으면 좀 적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밑바닥을 한번 때렸으면 이제 그만 때리고 다시는 이제 한번 위에도 한번 탁 쳐줘야 밀리더라도 이 새끼 한번 때려보니까는 내가 조금 더 운동해서 때리면은 쓰러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에서도. 계속 나만 쳐맞고만 있고 난 한 대도 못 때렸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한테 어차피 내가 질 거니까 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럼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지니틱스 볼게요. 자, 지니틱스라는 종목이고 예전에 분석을 한번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뭐 딱 그 자리에서 여기 뭐 선을 그어놓은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했네요. 그죠? 지금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목이 다 쉬네요. 흐름이 그렇게 좋지도 그래 나쁘지도 않아요. 한 차례 더 슈팅은 나올 수는 있는데 크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자리네요. 지금은. 그죠? 요렇게 추세를 잡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이 낮은 가격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즉 뭐냐, 요런 삼각 수렴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직은 지금에 들어와 있는 자리가 구름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름대를 어느 정도 벗어나기 전까지는 큰 슈팅이 나올 확률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와야 한 3,000원 정도 선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타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요런 그림 뭐 이렇게 해서 올라탔다가 눌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3,300원 정도 한번 확인하고 눌렸을 때 여기 2,900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 자리 확인하듯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대부분의 급등하는 차트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평선도 몰려 있잖아요. 급등하는 차트들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다시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보다 낮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여기보다 높은 그림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눌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뚫어요. 뚫고 올라와서 안착하고 나서 한 번 뚫고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혹은 여기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많이 눌리고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렇게 가는 경우는 정배열이 밑에서 이평이 받쳐줬을 때의 기준인 거고, 요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트위스트 꾸고 할 때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크게 시키고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고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한번 뚫고 누르고 그 다음에 날아간다고요.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좀 찾아보시면 그런 종목이 한번 찾아볼까요? 5G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게 있나? 최근에 강했던 에이스테크인가요? 에이스테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할 수도 있지만, 자, 고점 만들어 놓고, 그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올리면서 고점을 낮춰요. 그죠? 낮추고 이평은 밑에 이렇게 몰려 있고, 고점을 낮춘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눌릴 때 이 저점은 높이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이
그 다음도 한번 낮았죠. 낮고 나서 이 다음에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눌렸다가 튀어 오른다고요. 혹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누르고 튀어 오르든지, 요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급등 차트를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죠? 에이스테크 요 자리에서 제가 드렸었잖아요. 5G 이것저것 보다 차라리 에이스테크가 나 같으면 제일 낫다. 이 종목을 투자를 해라. 그죠? 최근에 대하TI도 한번 볼까요? 대하TI는 조금 다른 그림이긴 하겠네요. 요 자리에서 본 그림이 나오려나? 얘는 좀 다르네요. 조금 모양새가 다르네요. 근데 대신 눌렀다가 살짝 올리면서 여기보다 낮게 하고 올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 그 다음에 버텨주면 한 번 더 날아가는 그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런 식으로 이 모양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월봉은 어차피 이제 크게 오래된 이제 2018년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종목이고, 그래도 이 2년 이 2,000원에서 상장한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번 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시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중심값이죠. 위로 가면 슈팅이 크게,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하락의 관점에서 거기를 이제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뚫고 몸통을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면 윗꼬리만 달고 혹은 그냥 밀릴 거냐의 관점으로 보면 되고,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은 아니죠. 왜? 구름대가 그래도 크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빠르게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죠? 당분간은 얘 그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원에서 3,300원 사이. 그러면 이 최근 뭐라 그럴까요?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이 3단 고음이 나왔던 자리죠. 어떻게 보면 3단 고음이 나오면 항상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3단 고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를 좀 올리는 척 하다가 이게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고, 이제 다시 한 차례 요런 추세를 하나 그어놨죠. 그죠? 그러면 얘는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이젠 2,550원 정도, 2,530원, 50원 정도 맞나? 아니구나. 2,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600원 정도.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될지언정 요렇게 이 안에서 그냥 크게 박스를 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당분간은. 그죠? 그런 식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한 2, 3개월 정도 그 안에 한번 이 자리까지는 확인을 할 것 같고, 물렸더라도 대부분 요런 자리에서 물리셨을 거예요. 요런 자리. 요때 물려있는 사람들보다는 요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자리나 이제 요 자리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 차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림이 한번 여기 찍고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못해도 3,700원에서 4,000원 부근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길게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면 길게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신 손절은 꼭 잡아라. 2,600원 2,600원이 혹여나 깨져서 내려앉으면 얘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한 9월 3개월 7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이 고점을 두드리는 그림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서야, 만약에 이게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다시 회복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한 종목만 더 보면요. 이 메가이 CS라는 종목이거든요. 메가이 CS. 예전에 제가 요렇게 상승 막 나왔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요 자리에서 이거 세력주라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하고 기존에 이 종목 분석을 했을 때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는데 지금의 이 차트를 보면 얘가 호흡기, 인공호흡기에 관련이죠. 인공호흡기 관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인공호흡기에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로 얘가 그 유일한 부분이에요. 호흡기 질병인 거고 코로나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확실하게 세력이 붙었거든요. 세력이 붙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림인데 얘 지금 그림이 어떻게 보면 얘 그림이에요. 국일제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한풀 꺾였죠. 기간이 기어 들어왔다가 여기서 처음 올려갖고 난리 치다가 외국인이 싹 팔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요 자리를 외국인이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개관이 쳐 물려서 요렇게까지 개관이 쳐 물려서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또 다 털고 결국엔 지금 또 개인하고 외국인이 잡혀있는 들어와 있는 자리에요. 아직도 살아있죠. 얘는 이 종목 그죠? 이 종목 아직도 살아있어요. 국일제지라는 종목. 국일제지라는 종목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데 얘랑 비슷한 차트가 메가이 CS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흐름도 비슷하죠. 크게 한번 상상 차트 시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빵 해주고 누른 다음에 올라왔다 다시 누르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놓으면 다시 빵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파동으로 보면 얘는 1파가 나오고 2파에 대한 조정을 받고 이제 3파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죠. 1파, 2파, 3파. 3파에 1파, 2파, 지금은 이제 3파. 그죠? 그런 그림인 거고, 주봉으로 보면 또 눈에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동. 그리고 여기가 2파동이라고 2파동 너무 여기까지 봐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런 식으로 보더라도 자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이 3파동 그러면 이 1파가 셌기 때문에 1파하고 3파하고 파동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어찌됐든 4파가 지금 4파의 A파, B파, C파 정도만 나오고 나면 다시 한 차례 5파가 남았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1파고 2파라고 잡아준다면 아직도 이 3파의 1파, 2파, 3파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뭔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밀릴 때 여기 몸통을 계속 만들었던 요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지켜주고 나서 이 자리가 이제 하나의 변곡의 자리가 된 거예요. 월봉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 자리가 깨지면 실패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이 몸통 자리를 일단 뚫고 올라섰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거기에도 중간값 잡아보면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오른 만큼 또 누른 만큼 다시 한 차례 또 상승의 여력 폭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대충 32,000원 대충 찍고 빠진 거구나. 폭은 무튼 흐름이 그래요. 얘는 많이 밀릴지언정 요 자리죠. 22,500원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다시 한 차례 또 상승. 대신 뭐 해야 된다? 고점은 한 번씩은 꼭 높여줘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상승이 여기서 강하게 나왔거든요. 짧은 기간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눌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올 때 이 고점이 못 높여가니까 거기서 일단 일단락이 나는 거예요. 상승이.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옆으로 횡보를 꽤 오래 해야 그 뒤에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이 잡아지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 27,500원 정도, 이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차트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림인 거잖아요. 요런 상승하고 누를 때 위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고점을 높여간다는 거, 그쵸?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한 번씩 더. 대신 이제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모양도, 요런 그림도 이 제일바이오하고 국일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점을 계속 높여가다가 내려앉으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뻥 띄워놓고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지금의 모습이 이 제일바이오하고도 또 얼핏 비슷해요. 대신 변동의 폭은 크지만, 그죠? 얘도 올려다 놓고 빵 눌러놓고 이 가운데 이제 벙벙 띄워놓고,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도 올려다 놓고 눌러놓고 가운데 벙벙 띄워놓고, 그죠? 요런 차트 그림인 거고, 이제는 메가이 CS라는 종목은 아직은 이 파동, 국일재지의 한 두세 번째 파동과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죠? 메디아나도 그렇게 갔나요? 메디아나랑은 확연히 다르죠. 얘는 기관이 확실히 매집을 해서 쳐 올린 거고, 얘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어요. 얘는 추세가 지금 꺾인 거예요. 얘는 이제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얘는 지금은 추세가 꺾였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탈을 하면 한 번은 내려앉는다. 어디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메디아나는 버텨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런 그림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얘는 확연하게 누군가 만지는 세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이 상한가도 안 나왔던 이렇게 짧은 봉 하나가, 이 짧은 봉이 뭐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긴 했네요. 변동성이 심하긴 했지만 요렇게 짧은 봉이 요 봉하고 확연하게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5%. 얘도 어떻게 보면 30%, 뭐 20% 갔는데 위아래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시가에서 고가 30%, 다시 저가, 종가,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래량을 빵 터뜨렸거든요. 그러면 요때 기어 들어왔던 애새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올라오면서 봉이 이렇게 짧은데 거래량이 빵 터졌던 거고, 얘는 봉이 이렇게 긴데 거래량이 여기에 반도 안 미쳐요.
즉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상승의 파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이제 정배열도 다 됐고 이제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 선을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얘는 한 차례 더 파동은 만들어 놓고 죽더라도 죽는다. 왜?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에서의 파동 3개를 조심하라고. 아직 2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럼 한 번은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젠도 저번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쏜다. 그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쏘았고 이제 하나 2개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꺾일 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참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제가 메가이 CS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